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주말 영상을 남기지 못하였고요. 갑작스럽게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현재 좀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좀 많이 약하죠. 그리고 시장도 갈팡질팡 하는데 결국에는 보합권도 유지하지 못하고 또 하방으로 좀 예, 눌림을 좀 받았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약세였고 또 장 초반에 강했던 우크라이나 제거 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또 좀 하락을 보였고 상승보다는 하락이 훨씬 더 많은 곱절이 많은 그런 좀 약세장 단기 조정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 조정의 마무리가 가격적인 조정이 또 얼마큼 나올지 기간적인 조정은 또 얼마큼 될지를 뭐 가늠은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정확하게 뭐 이것 정답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참 눈치 보기 장세이고 좀 애매한 그런 어떤 날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5% 하락을 나왔는데 좀 눌림을 크게 받았죠. 단기 입형 즉 21선을 쭉 하에 이탈하면서 눌러졌는데 좀 애매한 것은 MACD 자체도 다시 볼게요. 네. 이 보시면 MACD 자체도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플러스 전환했지만 한 달 유지하지 못하고 또 2, 3주 정도 이렇게 횡보 등락했다가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림을 받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올라가야 될 위치라고 보면 호재라고 하면 올라갔을 텐데 큰 호재가 나오지도 않고 또 시장에서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눌림을 받으면 매수보다는 매도 세력이 1%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눌림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거래가 좀 있었지만 좀 눌림을 받았다. 그래서 저점을 여기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시간의 어떤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121선이죠. 121선 저 위에 올라갈 것이고 대략적인 저점이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뭐 중간쯤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13,500포인트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나 여기 뚫기는 또 애매하고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시기에 시장의 특별한 어떤 호재를 파악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 뭐 큰 테마라기보다는 뭐 이전에 오래전에 한번 히트 쳤던 그런 테마 그리고 좀 짧게 이제 뭐 큰 거래 대금이 뭐 쏠리면서 테마의 직군들이 막 이게 뭐 열 몇 가지 종목들 10가지 이상 그런 테마군을 막 만들어서 대량적으로 움직이지는 힘들다. 그래서 뭐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3, 4개, 5개 미만 뭐 그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좀 또 소규모의 테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챙겨봐야 될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이게 테마라기보다는 일단 그룹을 만들어 좀 움직이는 애들이죠. 그래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있는데 뭐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위메이드 맥스, 그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해서 그 반년간 쭉 길게 가격 조정을 깊게 받고 그다음에 거래 기간 조정도 꽤 긴하게 받은 어떤 소규모 테마 어떤 그룹주라고 보면 지금 위메이드가 장중 2%인가요? 14%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쭉 좀 보겠습니다. 추세를.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대략적인 추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락 추세를 그으면 오늘부로 좀 터치가 나왔다. 시간으로 좀 빠진 거는 맞긴 맞는데, 장중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죠. SK 플래닛에서 지분 맞교환하고 뭐 주고받고 뭐 하는데, 뭐 크게 모르겠어요. 일단 하긴 한다고 해요. 네, 뭐 말씀 좀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 너무 이렇게 뉴스를 내보낼 필요는 없는 뉴스인 것 같은데 좀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뉴스가 아니라 또 다른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재료 모멘텀은 항상 살아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보면
저 위에 이제 매물대 보이시죠? 매물대 55,000원대가 보이고요. 그 55,000원대가 6개월 전에, 6개월도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이네. 6개월 전에 고점이 이제 55,000원에서 6만 사이 이렇게 찍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은 좀 다져가고 있다. 지금 패밀리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35,000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왔다.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내일도 좀 하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양봉 마감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어느 적정, 디딤돌, 뭐 계단식으로 저 하락 조정을 좀 잘 받고 기간좀 잘 받고 좀 턴 어라운드는 조만간에는 진짜 조만간에는 또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겠지만, 저기 위에 그 가격대까지는, 버티고, 또, 좀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중에 좀 강했던 교육주가 있었죠. 뭐, 저출산 관련 종목이면서 교육, 뭐, 정책주라고 봐야 되는데, 뭐 AI랑 엮이면 좀 더 상승폭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일단 뭐 AI 인공지능이 겸비된 뭐 교육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들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냥 테마주예요. 예, 테마주고, 여기 이게 상한가 같던 그 가격의 중심선을 잘 보시고, 제가 추세 라인 잘 그어보시고 매매 대응 해보시라고 미리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라인을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올라간 것 대비 하락의 어떤 그 기울기가 하방으로 좁히는 것이 아니고 단 1%라도 1도라도 상승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 위에까지 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도 의견을 피력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 20%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 수익 잘 챙기셨기를 바라고, 만약에 또 이놈이 죽여주죠. 이렇게 죽여주죠. 음봉으로 거래량 없이 죽여줄 때 또 관심을 가지면 짧게도 N자도 먹을 수 있는 차트이다 라고도 보고, 짧게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N인응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YBM넷도 괜찮은데 YBM넷보다는 N인응률이 좀 더 상승 탄력이 좋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이라고 보시는 분, 그 다음에 단기 입형 기준으로 조금 사셔가지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과하게 베팅하지 마세요. 네, 저도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관심 보이시고 올라가면 바로 매도, 익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장중 밀렸죠? 네, 히림도 여기서 지금 꼬리가 계속 달리고 좀 있어요. 200선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거래가 크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21선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는 21선 기준으로 일단 선매수군 1차 매수 잡으시고요. 만약에 추세 하단까지 내리시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지시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분히 먹을 폭은 생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만약에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절반 익절 챙기신 분들은 가져가고, 익절 챙기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 추세 혹은 21선 기준 매매 들어갑니다. 네, 봅니다. 거래감 터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박스권이죠.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지금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이렇게 갑니다. 두 달 막 흘러내렸다 갑자기 상한가 치고 팍 올라가고, 그죠? 꽤 오랜 기간 하락했지만 또 상한가 쳤습니다. 이게 상한가 치고 짧게 눌렀다가 다시 급등락을 또 병행하고 있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유신 같은 것도 번쩍번쩍했죠.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중심선, 21선 혹은 장기 입형, 200선 기준, 추세 기준 다 챙기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면, 안정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이게 항상 하단 추세만 보고 사도 괜찮아요. 아니면 주봉을 보시고요. 주봉의 접전 라인 때만 매수권 잡고, 저 위에는 매도권, 그죠? 매도권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직장인분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 터지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막 내려주죠. 내려주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 보는 거예요. 네, 분할 매수 대응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하다. 네옴시티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또 두 가지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컸던 유신과 그 다음에 히림, 관심 있게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주 말씀드렸고, 로봇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구간에, 여기 주봉이거든요. 예, 주봉인데, 유로메카는 아주 계속 갈 놈이에요, 이거. 예,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좀 죽여주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게 언제든지 사고를 한번 칠 놈이기 때문에 관심을 접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10%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항상 묻어두고 보시고요. 다 매도하고 뭐 보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매매가. 예, 진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물리기도 하고, 예, 작은 금액이 뭐 물리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이때부터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수익을 절반은 챙겼을 것 같고요. 만약에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이 작죠? 작으면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더 사시면 돼요. 근데 올라가죠? 올라가면 더 매수는 하지 않아요. 예, 있는 것만 들고 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비중 자체가 내가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때 뭐 샀다가 물려가지고 손실인데 그럼 이 추매를 하면 되잖아요. 추매하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추매한 걸 여기에서 파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것을 지금 들고 있죠. 큰 수익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고 원하시면 단기 평이 만들어서 이게 꼬꾸라질 때 매수 보지 마시고 좀 모일 때 이렇게 집중 모일 때 단기 평이 모일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는 뭐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방에서 모일지 서서 조정받고 모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장중 뭐 마이너스 3%에서 1.5% 갑자기 양전환하고 장 초반에 그죠? 예. 3분봉을 볼게요. 장 초반에 양전환 했다가 갑자기 30분 이후로 이게 좀 하락을 좀 막 보이고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전체 조정이고 거래가 없어요. 예, 거래 없이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만 받쳐주고 또 뭔가 재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위로 급등할 놈이기도 합니다. 파라볼릭이 위에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만약 큰 가격 조정이 없으면 큰 가격 조정이 보이면 신규 및 추매로 보는 부분이고요. 서서 조정 받으면 있는 것만 들고 가는데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다시 이평선 기준 모일 때 보시고 파라볼릭이 쭉 내려와서 캔들과 파라볼릭이 근접할 때 그때 또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SB테크는 여기 하락을 이제 조정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려올 수도 있고요. 서서 똑같아요. 예. 그러면 내려주면 비중 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수익을 안 챙기신 분들은 안 되죠. 예. 충분히 많이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챙겨야죠. 수익 구간은 챙겨야죠. 몇 퍼센트 수익 났어요, 여기서. 저점에서. 7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원 투자했으면, 여기 100만원 샀으면 17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70만원 익절하고 100만원 들고 있으면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팔면 어떡해요. 예. 자,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패밀리 가입하셔가지고 패밀리 영상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텔레그램도 많은 말 드리지 않지만 매도권에서는 분할 익절권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말만 꼭 드리고 있고요.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말씀드린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퓨런티어가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잠깐 볼게요. 다 하락인데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안 좋긴 합니다. 자, 거래 없이 막 눌러주고 있어요. 삼성모터스도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죠. 예, 그러면 신규든 추매든 좀 천천히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익절 챙기신 분들은 짧게 매매하신 분은 상관없고, 익절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관망입니다. 예, 관망이다. 있는 거 들고 가는 겁니다. 동화성도 그러하고, 오른쪽 행보등락 움직임이죠.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주봉이죠. 예. 그래서 여기를 뭐 이탈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익절하지 못했으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하나의 주식 매매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버틸 때는 버티고 번쩍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터지거든요. 예, 거래가 터집니다. 예, 몇 개월에 한 번씩 조만간에 거래 터질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올라가면 매도를 하세요. 올라가면. 내려가면 손절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 계속 손절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계좌는 반토막이 나고요. 네,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쪽은 세 가지 계속 보시면 돼요. 주봉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이게 오른쪽 행보등락이에요. 주봉이 지금 안 물렸죠. 그래서 여기서 기간 좀 잘 보내면 또 갑자기 한 팍 튈 거예요. 이상하게 한 번씩 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죠. 직장인분들 참고하세요. 한전사업도 이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예, 좀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거든요. 어느 시점에 또 에너지가 모이면 예, 뉴스 한 방이면 이게 폭등이 나오기도 해요. 폭등이라보다는 급등이 나오기도 하죠. 지트파워는 돌리고 있죠. 차트는 아주 바람직하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 그러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캔들이 이렇게 하방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고 상승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죠. 언제든지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이 높은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봉을 보면 이렇죠. 단기 입형과 장기 입형이 지금 맞물렸잖아요. 그래서 약세장인데 버텨주고 있죠. 예, 그래서 흐름을 잘 챙겨보시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100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최대 매물대가 11,000원대가 있고 여기 돌파하게 되면 저 위에까지는 좀 예, 허벌판이죠. 허벌판도 그렇고 허공입니다. 허공. 예, 언제든 저 위에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저것 테마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런 뭐 KTCS, KTIS, 뭐 동신건설, 이런 거 지금 못해요, 이거. 예, 이런 거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뭐, 오파스넷, 노을, 그리고 뭐 일성건설 움직이기도 하긴 하는데, 모아데이터, 데이터솔루션, 글쎄요. 근데 데이터 솔루션만큼은 제가 한 번씩 좀 의견을 드린 종목인데 이런 종목 사고 손절하지 마세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샀겠죠. 살 수 있는데 꽂으면 이렇게 좀 지나면 또 반등이 잘 나와요. 예. 언제든지 200선 기준으로 잘 보시고요. 예. 근데 매수는 200선 위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 하단 보고 하는 거죠. 단기 편 기준 하고 번쩍 오르면 짧게 매매하고 파는 거죠. 그럼 내려주면 관심 가졌다가 예, 손절하지 말고 분할매수 받다가 갑자기 또 이제 한두 달 이내에 번쩍번쩍 올라오면 바로 입절하면 되죠. 예. 하루 사서 하루 먹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습관 들이지 마시고요. 좀 스윙으로 가셔야 됩니다. 단타하지 마시고 생명, 숨 줄어듭니다. 병 생기고요. 눈 나빠지고 머리 빠지고 나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피부 안 좋아지고 심장 기능 떨어지고 예. 단타 지금은 잘 추천드리고 있지 않아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천천히 차분히 시점 매매 대응 잘 하시기를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이전 영상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검색해서 보세요. 네. 도움 되실 거예요. 예.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몇 시간 안 되는데 푹 쉬시고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죠. 추석 전에 한번 위로 쳤다가 좀 하락을 좀 조정이 나오면 좋은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글로벌리 지금 트렌드가 좀 예, 전체적인 시장이 좀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또 전체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패밀리 분들은 텔레그램 내용 잘 또 뉴스들 잘 취합하고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